자, 오늘은 반고흐가 마시고 귀를 잘랐다는 술, 압생트를 집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포도부터. 압생트는 여러 가지 술로 만들 수 있지만 미숙성 브랜디, 오드비로 만든 걸 고급품으로 취급한다고 해서 오늘은 우선 브랜디부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값이 싼 못난이 포도를 4kg 주문했고요. 줄기는 다 제거가 됐지만 꼭지가 아직 남아있어서 먼저 깨끗이 씻은 뒤 꼭지를 제거해 줍니다. 씻어서 꼭지까지 제거했으면 이게 거봉같이 큰 포도라 한 번에 손으로 쥐어서 으깨기는 어렵기 때문에 으깨기 편하게 먼저 칼로 반을 잘라준 뒤 효모랑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서 손으로 쥐어가며 으깹니다. 이 포도의 당도를 재고자 과즙을 당도계 위에 한 방울 떨군 뒤 당도를 재보면 대략 15브릭스 정도가 나옵니다. 으깬 포도를 먼저 발효통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습니다. 15브릭스로는 아무래도 술 만들기에 좀 모자르니까 당도를 올리기 위해 설탕 400g을 추가하고 잘 섞어줍니다. 테이블을 좀 정리하고 효모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15분간 활성화를 시킨 뒤에 발효통에 넣고 잘 섞어 뚜껑을 덮은 뒤 2주간 발효시킵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효모가 일을 시작하면서 포도 사이로 이렇게 보글보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술 만드는 과정 중에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2주가 지나고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에어락을 통해 나오지 않으면 뚜껑을 열고 메쉬망에 와인을 부어서 껍질과 씨를 걸러냅니다. 껍질이랑 씨앗도 꽉꽉 짜서 최대한 와인을 모아주면 일단 핑크핑크한 와인은 완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만들 건 와인이 아니니까 이제 이 와인을 증류해서 브랜디를 만들 차례죠. 요즘 열일하는 증류통에 와인을 붓고 증류할 준비를 합니다. 증류기를 조립, 설치하고 증류를 시작하면 이렇게 방울방울 브랜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류 100ml는 버리고 본류를 받아보면 이렇게 62도 정도부터 시작해서 70도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도수가 60도 될 때까지 증류해서 브랜디를 얻었고요. 증류가 완료됐으면 증류기를 잽싸게 치우고 테이블을 정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압생트 만들기 단계입니다. 압생트에는 홀리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불리는 세 가지 재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쓴쑥이라고 불리는 워무드, 학명 알테미시아 압센티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워무드가 들어가야 압생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페넬시드, 세 번째는 아니스 시드입니다. 이 세 가지만 들어가면 그 외 재료는 만드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어떤 걸 추가로 넣든 압생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저는 추가로 팔각이라고 불리는 스타아니스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워무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저는 직구로 워무드를 구매했고요. 준비한 재료를 증류한 브랜디 무게의 비율에 맞춰서 계량해 둡니다. 워무드는 생소한 허브라 냄새를 한번 맡아보니 제일 먼저 쓴내가 확 올라오고요. 그 뒤를 이어 계피 같은 약간 매운 냄새, 페퍼민트 같은 푸릇푸릇한 향이 따라 올라옵니다. 페넬시드는 워낙 요리에도 많이 쓰이는 향신료라 많이들 익숙하시죠? 중국 식료품점 근처에 지나가면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입니다. 아니스시드는 향이 강한데요. 부드럽고 달달한 향이 감초랑 비슷하게 느껴지면서도 감기약, 시럽에서 맡아본 적 있는 그런 독특한 향이 납니다. 마지막 스타 아니스야 요즘에 워낙 중국 음식이 대중화되어서 익숙하신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됐으면 깨끗이 씻어둔 플라스틱 통에 재료를 전부 부어줍니다. 여기에 증류해둔 브랜디를 전부 부어넣고 뚜껑을 닫아 밀봉합니다. 포도 4kg로 3.5리터의 와인을 담근 뒤 증류해 약 500ml의 브랜디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미숙성 브랜디에 압생트 재료들을 모두 넣고 이대로 2주간 햇빛을 피해 어두운 곳에서 보관하며 각 재료의 향과 맛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숙성시키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우선 안에 들어있는 재료 건더기를 걸러내 주겠습니다. 색깔은 초록색이라기보다 한약 같은 짙은 갈색이 나네요. 하지만 압생트 만들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1차로 우려낸 술을 한 번 더 증류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겨우 500ml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리터짜리 증류통에 증류가 될까 걱정이 돼서 일단 물을 좀 섞어서 도수를 20도까지 낮춘 뒤에 증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1차 증류 때와 마찬가지로 얼른 증류기를 설치하고 증류를 하면 다시 이렇게 맑은 술이 나옵니다. 최초 도수는 64도 정도가 나오고요. 마지막 도수가 28도가 나왔을 때 증류를 멈췄습니다. 최종 도수를 재보면 48도가 나옵니다.
4kg의 포도로 만든 와인을 2번 증류했더니 남은 건 271g의 술. 이 정도 효율이면 10kg로 했어도 700g도 안 나오네요. 테이블을 정리하고 압생트 만들기 2단계에 돌입합니다. 이제 이 재증류한 술에 좀 더 복잡한 풍미를 추가하고자 추가 허브를 넣고 2차 숙성을 시키는데요. 저는 히솝이랑 레몬밤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히솝을 구하기가 어렵고 구할 수 있더라도 너무 비싸서 직구로 히솝이 100% 들어있는 히솝 허브티를 구매해 티백을 뜯은 뒤 이걸 이용하기로 했고요. 레몬밤 역시 마찬가지로 레몬밤 100% 허브티를 구매해서 티백을 뜯어 사용했습니다. 2차 증류 후 남은 술이 270ml밖에 안 되니까 이제 큰 통은 필요 없고 작은 물통에 술을 붓고 추가 침출용 허브를 몽땅 넣은 뒤 마찬가지로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일주일간 추가 숙성을 시키겠습니다. 2차 숙성이 끝났습니다. 기대했던 초록색은 전혀 없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한약색이지만 일단 걸러내 보겠습니다. 컵에 깔때기를 올리고 거름망에 술을 부어서 안에 들어있는 허브들을 걸러냅니다. 허브가 머금고 있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꽉꽉 짜내면 집에서 만든 압생트 완성입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흔히 알려진 초록색이 아닌 갈색입니다. 미국의 레오폴드 브로스 압생트가 연상되는 색인데요. 실제로 압생트가 워낙 초록색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 초록색을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색소를 넣어서 초록색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압생트는 식물의 엽록소에서 나오는 클로로필로 인해 옅은 초록색을 띠는데 이 클로로필은 생허브를 썼을 때 잘 우러나오지 말린 허브를 썼을 때는 우러나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껏 생허브를 사용해 클로로필을 우려내서 초록빛을 만들어도 자외선에 노출되면 클로로필이 분해되어 갈색으로 변해버리고요. 오히려 이런 갈색 압생트가 색소를 추가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압생트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하니까 일단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준비하고 저울에 잔을 올린 뒤 압생트 40ml를 따라줍니다. 잔 위에 압생트 스푼을 올리고 각설탕을 올리려는데 네? 제가요? 각설탕을 직접 만들 생각은 미처 못하고 주변에서 구매할 곳도 없어서 고민하다가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 시키고 각설탕 몇 개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생트 티저를 올렸는데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다면 각설탕도 직접 만들 걸 그랬네요. 아무튼 얻어온 각설탕을 올린 뒤 원래는 이렇게 생긴 압생트 파운틴을 이용해서 찬물을 방울방울 떨어뜨리는데 일반 가정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다들 집에 하나씩은 있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각설탕 위에 찬물을 조금씩 흘려 1:3 비율로 압생트를 희석해줍니다. 원래라면 루시 효과로 인해 색이 이렇게 뿌옇게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만든 압생트는 그대로 투명하네요. 실망스러운 마음이 크지만 밑에 조금 가라앉은 설탕을 마저 섞어주고 우선 맛을 보겠습니다. 맛은 허브 맛입니다. 제가 압생트를 마셔본 적이 없어서 이게 진짜 압생트랑 비슷한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첫입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허브 풀밭입니다. 첫 향에서는 달달한 아니스 향이 나고 뒤를 이어 펜넬과 스타아니스의 중국 식료품점 향, 히솝의 민트 향, 레몬밤의 은은한 레몬 향이 느껴집니다. 맛은 첫입에서는 설탕 때문에 단데 단맛은 금세 사라지고 펜넬 씨앗의 화한 맛, 워무드의 씁쓸한 맛이 차례로 느껴집니다. 맛을 우려내는 재료를 많이 넣은 만큼 굉장히 복합적인 맛과 향이 느껴지는데 이게 뭉뚱그려져서 뒤섞인 게 아니라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게 나는 게 신기하네요. 압생트 유경험자에게 한 모금 먹여봤는데 자기가 외국에서 마셔왔던 압생트랑 맛이 똑같다고 하는 걸 보니 그럭저럭 압생트가 만들어지긴 한 것 같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생소한 맛이긴 했는데 이국적이고 시원하고 풀향이 잔뜩 나는 게 겨울보다는 더운 여름철에 한잔하기 좋은 술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단맛을 썩 즐기는 편이 아니라 이 160ml 한 잔에 각설탕 5g 하나를 다 넣으니까 안 그래도 단맛이 나는 아니스랑 합쳐져서 단맛이 좀 과도하게 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샷으로 한번 마셔보면 도수는 48도인데 이 강렬한 허브향 때문인지 위스키나 보드카보다 덜 독하게 느껴지면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왠지 좀 걸쭉한 느낌이 납니다. 샷으로 마시는 건 허브향이 너무 강렬하고 물에 타서 마시는 게 확실히 허브향을 천천히 음미하기에도 더 나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을 좀 덜 넣고 설탕도 좀 덜 넣어서 한 잔 해보기로 했습니다. 똑같이 잔에 40ml의 압생트를 따라주고 스푼을 올린 뒤 이번에는 각설탕 반 조각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넣었던 물 120ml 대신 물은 100ml만 흘려서 설탕을 녹였고요.
이번에는 저도 식용 색소를 사용해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압생트의 색깔을 내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초록색 압생티아나 완성입니다. 마셔보면 물을 좀 덜 넣고 설탕도 덜 넣으니까 확실히 압생트 자체의 맛이 더 진해지는 게 제 입맛에는 더 맞았습니다. 안 그래도 푸릇푸릇 풀밭 향이 많이 나는 술인데 색깔까지 초록색이니까 어쩐지 맛이랑 향도 더 살아나는 원효대사 해골물 효과도 느껴졌고요. 전체적으로 허브 향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술이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역시나 압생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루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술이 고도수가 아니라서 아니스 오일이 충분히 우러나오지 않았거나 아니스 씨앗을 너무 적게 넣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댁에서 압생트를 만들어서 루시 효과까지 내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집에서 반고흐가 마시고 귀를 잘랐다는 얘기가 있는 녹색 요정 압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 귀는 아직 잘 붙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평소에 반고흐를 좋아하셔서 압생트가 어떤 술인지 궁금하셨거나 허브차를 좋아하셨던 분들, 여름에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술에 도전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압생트를 한번 만들어서 시원하게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